지난 10년 동안 양돈업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자동차 구축, 시설물의 콘크리트화, 집약적 제한 사육 등은 이러한 변화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돼지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보되어져 왔고 내부 기생충도 이러한 양돈업계 관리 체계 하에서 생존을 위해 적응해 왔습니다. 광범위한 구충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조사 결과 미국 전역에서 선별 조사된 1,734개의 양돈장의 79%가 기생충에 감염되어져 왔고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양돈가에 입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왜 내부 기생충이 이렇게 만연하고 조절하기가 힘든지 알아보고 효과적인 구충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논하며 새롭고 과학적인 전략 구충 방법이 어떻게 하여 돼지의 건강과 발육을 향상시키면서 현대 양돈업자들의 손익결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돈 블리스 박사는 수의 기생충학자입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에 걸쳐 현대적 양돈장에서의 기생충 감염에 대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를 통하여 블리스 박사는 양돈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충과 기생충 조절 요체에 관한 한 지역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농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오늘날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어떠한 형태의 양돈장에서도 기생충이 침입해서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생시설이 아주 잘된 양돈장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기생충이 콘크리트 바닥에 갈라진 틈새로 침입하여 거기서 난 충란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는 질퍽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란들을 취하게 되고 그 충란이 또 기생충이 대구하는 순환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바깥 환경이 더러우면 어떤 기생충들은 10년에서 15년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기생충이 기후 등 환경 조건이 좋은 실내에 들어가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돈산의 집약적 사육 조건 하에서는 기생충의 실내 침입을 방지하여 실내를 항상 기생충이 없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블리스 박사가 지적한 대로 내부 기생충의 감염에는 지리적 경계선이 없습니다. 또한 기생충의 감염 형태는 농장마다 다릅니다. 기생충 문제는 농장 조건과 시설 형태, 그리고 농장 관리 체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기생충 구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양돈장에서는 바닥을 잘 관찰하여 기생충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돈가들이 기생충 감염 여부를 알도록 허시루셀 에그리벳 회사는 그 주 안에 있는 몇몇 주요 양돈장에 기생충 검사를 행해주고 있는데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미네소타주 워딩턴의 수의센터에서는 양돈업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그들의 농장의 여러 곳에서 채취한 분시료를 제출하면 그 분시료의 기생충 여부가 조사 분석되어집니다. 실제 돼지가 어떤 기생충이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검사입니다. 이때 분명히 도축 검사를 하게 되는데 수의사들이 대개 양돈업자를 위해 여러 가지를 분석해 줍니다. 하지만 도축 검사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돈업자들에게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돈분의 충란수 검사를 하도록 권합니다. 이 검사의 주된 문제점의 하나는 이 검사 과정은 실험실이 필요하고 거기에 민감한 조사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정된 위스콘신 시거 로테이션 방법을 권합니다. 이 방법은 돼지의 경우 매우 민감합니다. 지금 기생충 검사를 하고 있는 이 농장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위생 상태도 뛰어나지만 여전히 기생충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양돈가들에게 기생충은 문제거리이며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충을 구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가 하는 것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내부 기생충의 구제가 얼마나 힘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독특한 특성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충은 가장 흔하고 돼지에게서 발견되는 것 중 가장 큽니다. 이 기생충은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의 90% 정도까지 나타날 정도이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 기생충의 제3기 단계의 유충은 간과 폐로 회유하며 가축의 생산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물론 폐렴 같은 2차 질병을 조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생충들 또한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나 이 중 많은 기생충들은 일상적인 도축 검사를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미국 양돈장의 반 정도는 편충에 감염되어져 있습니다. 감염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편충은 회충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보시는 것은 이 기생충의 제3기 굴곡형 유충 단계인데 맹장과 결장에서 발견됩니다. 이 편충은 상피세포에 붙어 굴곡된 채 2-3주 보낸 후 성충으로 나옵니다. 성충은 혈액이나 다른 영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돼지는 설사를 하게 되죠. 회유 단계에는 편충을 구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만약에 편충의 유충이 점막층에서 회유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구충제는 점막 때문에 그 기생충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구충제는 그 기생충이 장내로 들어가거나 성충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비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확실하고 강력한 구충제를 써서 그 유충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생충 문제는 회충과 편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결절충은 성돈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 기생충은 돼지의 전 연령층에서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남부에서는 신충이 회충, 편충과 함께 양동가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미치는 기생충입니다. 신충은 간조직 피해, 체중 저하, 발육 저하를 초래합니다. 회충은 더러운 환경에서 발생이 되지만 호흡기 고통을 유발시키며 다른 호흡기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적색위충은 성돈에서 흔하고 특히 맨땅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흔하게 발생됩니다. 사상충은 전형적으로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검출되며 새끼 돼지를 죽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생충은 양동가들의 손익결산 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돼지에게 발견되는 각종 내부 기생충을 검사해보면 구충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기생충의 성장 순환입니다. 돼지가 한번 기생충에 감염되면 구충을 위해서는 기생충의 순환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입니다. 모든 기생충들은 비슷한 순환 경로를 공유합니다. 오염된 시설에서 돼지가 기생충란을 섭취하게 되면 그 충란은 체내에서 부화되고 유충이 되며 소위 제3기 단계의 해로운 유충은 체내 여러 기관과 조직을 따라 회유하다가 그들이 선호하는 장소에 도달하면 거기서 성충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충이 되면 거기서 생긴 충란은 분, 요를 통해 배설되어 이러한 기생충 감염 경로는 되풀이됩니다. 순환 과정은 한 바퀴 도는데 4 내지 6주 정도 걸립니다. 이와 같이 한 마리 기생충은 농장의 전체 돼지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컷 회충은 하루에 약 10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란들은 몇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죠. 그러므로 글자 그대로 수십억 개의 충란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생충 평가 진료소에서 농장주들이 발견한 대로 계절 변화는 충란의 사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실제 여기에 대해서 계절적 차이를 별로 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돼지에 있어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만약에 동물이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기생충들은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은 다시 분으로 배출되어집니다. 이 충란들은 아무리 바깥 날씨가 추워도 다시 다른 동물들을 감염시키고 자라서 다시 제2의 동물 체내에서 감염 단계로 발전되고 다시 제3의 동물이 그 충란을 섭취해 감염되고 이런 식으로 돼지는 실제로 체내에서 충란을 배양하게 되는 셈이죠. 외부 온도가 섭씨 영하 20도에서 동물은 충란을 섭취하게 되고 섭취된 충란은 배양되어 감염 단계로 자라게 되고 다음 동물에 영향을 미치고 기생충의 시설물 오염 능력과 강한 생존력 그리고 성장 순환 경로를 감안하면 이러한 기생충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의 현대식 돈사시설과 세련된 관리 형태 및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충제를 가지고도 양동가들은 아직도 기생충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양돈업계에는 많은 종류의 구충제가 이용되어지고 있지만 불행히도 구충제 사용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고 구충 이유 또한 옳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기생충 감염이 전혀 없는 자돈의 포유기에 구충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헛일인 셈이죠. 저희 생각으로는 기생충 구제 프로그램에서의 주안점은 구충제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기생충의 성장 순환기에 따라 구충 시기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포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양동가들은 기생충 만연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구충할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달리 구충제의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전략적인 구충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충 빈도 계획은 기생충 성장 순환 경로를 부수는 데 필수적입니다. 먼저 올바른 구충제 선택 문제를 다뤄봅시다. 돼지 기생충 학자들은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충제 제품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즉 부류 1과 부류 2입니다. 부류 1 구충제들은 구충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제품들은 가장 만연된 기생충, 즉 회충과 편충의 결정적인 제3기 회유 유충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구충제의 대부분은 휴약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부류 2 구충제에 속하는 것으로는 에트가드, 벤민스, 레바솔, 트레미솔, 아이보맥, 하이그로믹스, 피페라진 등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돼지에 감염되는 모든 기생충들을 제거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양동가들을 보호하기에는 부류 1 구충제들로는 모자랍니다. 반면에 부류 2 구충제는 광범위한 구충작용을 보여주며 이 부류에 속하는 구충제는 회충과 편충의 제3기 단계의 체내 회유 유충도 구제할 수 있으며 사용 시 돼지의 전 연령층에서 안전하고 임신돈에게도 안전하고 휴약 기간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부류 2에 속하는 돼지 구충약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제품은 세이프가드, 펜덴다졸입니다. 세이프가드는 구충 효과가 광범위합니다. 세이프가드는 회충과 편충의 제3기 유충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전 연령층의 돼지와 임신돈에게도 사용 안전합니다. 세이프가드는 경제적이며 먹이가 편하고 기호성이 좋습니다. 돼지도 이것을 좋아하고 양동가들도 애호합니다. 이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양돈업자 몇 분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세이프가드를 이용하는 다른 양돈업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일단 써보고 반드시 결과를 확인해보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세이프가드는 매우 안전한 제품입니다. 세이프가드는 3일 정도 써보면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써보면 좋은 영향을 많이 가져다 주는데 예를 들면 산자수 크기가 증가하고 생시 체중 및 이유시 체중이 증가하더군요. 우린 전에 추레미솔도 써보았고 아이보맥도 써보았지만 기생충 문제는 여전하더군요. 그래서 약 1년 전에 세이프가드로 바꾸었죠. 추레미솔과 비교해서 섭씨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에도 완사리와 함께 이용하기가 쉬웠습니다. 우리는 더베마를 써왔는데 뭐 결과랄까 그런 것을 보니 쓰면 이렇게 된다는 대로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세이프가드로 바꾸었는데 구충을 실시하고 난 후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해보니 애초에 0.9충 계획대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세이프가드라는 제품이 참 좋구나 생각했죠. 분명히 좋은 제품입니다. 결과는 완벽하였습니다. 세이프가드를 쓰기 전과 후의 결과는 판이하였습니다. 제품이 좋아요. 구충이 되더군요. 수의사들도 세이프가드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의 광범위한 효과입니다. 그것은 부류의 구충제로서 체내에서 회유하는 유충도 때려잡죠. SG로 동물을 구충하면 글자 그대로 깨끗이 구충됨을 느끼죠. 다른 구충제들, 소위 부류 1에 속하는 것들은 유충의 체내 회유 단계에는 듣질 않아요. 세이프가드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도살 전 휴약 기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비육돈을 구충할 필요가 있을 때도 도살 전 휴약 기간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렉스 젠센은 아이오와주의 시부리에 거주하는 양돈업자입니다. 렉스는 윌슨 박사의 도움으로 돈사의 심각한 기생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써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농장에서 돼지를 좀 들여와 전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새로 들여온 처녀돈을 밭간 맨 땅에서 사육했었는데 약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한 마리는 젖도 죽어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처녀돈을 사후 검시를 해보니까 회의와는 유충의 영향으로 간이 뭐랄까 비늘같이 벗겨지고 허파는 스폰지 같더군요. 새로 들여온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처녀돈에게 세이프가드 펜벤다조 구충제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가드를 이용해보니 사이루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생충학자 보기에는 세이프가드 펜벤다졸은 매우 좋은 화합물이고 그것은 유충이든 성충이든 돼지에 있는 주된 기생충들을 죽일 뿐 아니라 쓰기에 안전하고 매우 편리하며 기호성이 뛰어나 사료에 같이 배 앞에서 먹일 수도 있습니다. 농장마다 세이프가드 같은 구충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 구충 방법을 택하면 양동가들은 그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래된 구충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들은 전략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구충하는 것이 아니고 불규칙하게 구충하기 때문에 기생충 성장 순환 경로를 차단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구충 프로그램에서는 전략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구충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양동가들에게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구충은 하나의 예방조처입니다. 성충과 유충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약을 투여하여 돼지와 그 시설물이 기생충에 감염 내지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게 해줍니다. 전략적 구충 방식은 기생충과 충란의 감염 순환 경로를 부숩니다. 그 결과 돼지의 건강과 발육이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전략적 구충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모색하는데 하나는 기생충 감염도를 줄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돈장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는 성충이 발붙일 틈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양돈장은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기생충 감염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것은 효율성 향상, 즉 사료 효율성 향상입니다. 기생충 감염 시 사료 효율은 6, 8, 1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전략 구충 프로그램은 관리상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구충됩니다. 분만 후 출하까지 일괄 생산 농장에서는 교배 후 사내지 육주 경과 시 암돼지를 구충합니다. 그리고 분만 바로 전에도 구충합니다. 모돈의 기생충 순환 경로를 파괴함으로써 자돈은 생후 최소 6주간은 기생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즉 포유기에는 구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후 돼지가 맨바닥에 나갈 때 기생충에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육성도는 체중이 18 내지 27kg일 때, 비육도는 40에서 50kg일 때 구충을 실시합니다. 만약에 돼지가 맨 땅이나 심하게 오염된 시설에서 사육된다면 체중이 68 내지 77kg일 때 한 번 더 실시합니다. 자돈 생산 농장의 경우 교배 후 사내지 6주 경과 시 암돼지의 구충을 실시하고 분만 바로 전에도 실시합니다. 자돈의 체중이 13에서 16kg가 될 때 구충을 하면 체중 22에서 27kg에서도 완전 구충된 자돈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입한 자돈 사육자들은 그 돼지에 관한 구충 기록이 없거나 그 돼지에게 전부터 부류 1의 구충제가 이용되어져 왔다면 자돈이 생산 농가에 도착하자마자 구충을 실시합니다. 그런 후 체중이 40에서 50kg에 이르면 구충을 재실시하고 만약에 맨 땅이나 심하게 오염된 시설에서 사육될 때는 체중이 68에서 77kg일 때 한 번 더 구충을 실시합니다. 기생충 구제는 모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괄 생산 농장 및 자돈 생산 농장에서는 분만 바로 전에 세이프가드로 모돈을 구충하는 것은
세이프가드의 전략적 기생충 조절 프로그램에서의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돈과 자돈 사이의 기생충 이전을 막는 것은 성공적 구충의 관건이 됩니다. 또한 웅돈을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암투지들에게는 기생충의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웅돈은 돈사 내에서 사육되면 연 2회 세이프가드로 구충하고 심하게 오염된 환경에서 사육된다면 매 6 내지 8주마다 구충되어져야 합니다. 전략 구충 프로그램이 일단 제자리를 찾게 되면 양돈가들은 계속해서 구충을 해서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당신 농장에서는 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기생충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해보니까 회충도 많았고 편충도 좀 나왔어요. 기생충을 완전 박멸케 하기 위해 이 진료소에 구충 프로그램을 써 보았는데 아주 결과가 좋더군요. 잘하셨습니다. 여기 가지고 오신 당신 프로그램을 대충 보니까 당신은 아주 훌륭한 전략 구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돼지를 구충하고 기생충을 확인까지 하고 고용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기생충은 여전히 콘크리트 바닥 같은 곳에 10년 내지 12년 동안 잔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생충 구제를 완전히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그 구충 프로그램을 멈추지 말고 계속 견제하십시오. 그리고 매 6개월마다 확인시켜야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었다고 그만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이프가드를 이용하여 전략 구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양돈가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분만에서 출하까지 단계별로 세이프가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만 돈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획대로 하지요. 세이프가드는 사료 위에 흙 뿌려주고요. 세이프가드를 써보니까 편리하더군요. 그리고 이문이 남아요. 확실히 이문이 남는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또 이미 알려진 대로 구충 범위가 넓더군요. 안전성은요? 예, 자체적으로 안전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전에 아이보맥과 에트가드를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옥돈에서 기생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이프가드로 바꿨는데 이걸 쓰고 난 후부터는 깨끗했습니다. 자돈, 육성돈, 비옥돈을 도축 검시도 해보고 돈분도 검사해봤지만 기생충이 사라졌어요. 더욱이 과학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들은 세이프가드가 어떻게 해서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의 전반적인 건강과 성장을 향상시키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3가지 구충제를 써서 모돈의 생산성을 비교 시험한 네브라스카 주에서의 연구 결과 모돈을 에트가드나 아이보맥으로 구충했을 때와 비교해 세이프가드로 구충했을 때 그 한 배 자돈의 이웃이 평균 체중은 3.5kg 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세이프가드로 구충했을 때 모돈 한 마리당 순수익이 7,000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 및 출하 단계에서의 구충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캔사스 주립대학에서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성장 또는 출하 단계에 있는 기생충 감염된 돼지를 세이프가드로 구충했을 때 구충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사료톤당으로 계산해 돈육 20kg이 더 증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종 비옥 단계에서 세이프가드로 구충을 실시한 후 시중에 나오는 성장 촉진제의 하나인 프라보마이신을 급여하였을 때 출하 시 체중이 증가하여 양돈가에 더 큰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돼지 체구가 크면 클수록 성장 촉진제인 플라보마이신 급여 시 사료 효율 및 증체율은 더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 양돈업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료 첨가제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제품의 안전성, 기호성, 편리함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적 구충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세이프가드는 이렇게 설정된 표준대로 안전하고 기호성 좋고 먹이기 쉬운 구충제인 것입니다. 부착된 에테르의 설명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구충할 돼지 몇 마리에 본 제품 몇 킬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런 식이죠. 저는 그게 마음에 듭니다. 모돈의 경우 분만 전 3일 동안 사료에 세이프가드를 첨가해서 급여하면 쉽게 구충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나 지역 사료 공장에서는 3일에서 12일분의 사료에 같이 혼합해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연령 구분 없고 임신돈에게도 급여 가능하죠.
양돈업자들의 요구를 일일이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기존의 사료 중간 상인들은 세이프가드를 프리믹서, 첨가제 또는 완전 사료와 혼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세이프가드는 여러 가지 농도와 배합비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산 제품에 나와 있는 레떼를 읽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편리하죠. 그리고 다른 구충제와 비교해서 매우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휴약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생충이 만연하면 전반적으로 돼지의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러니 구충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세이프가드 전략구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생충이 오랫동안 사라집니다. 세이프가드는 오늘날의 양동가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구충제입니다. 세이프가드는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에 있어 효능 범위가 넓습니다. 편리합니다.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산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세이프가드는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생충과 질병 간의 연계를 차단시키는 최상의 구충제입니다.